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의 청평소 연작시를 공부합니다. 아름다운 봄은 이미 지나갔고 목도나도 이미 피었다 졌지만 이 유명한 작품을 지나칠 수 없어 감상하기로 합니다. 200의 작품 가운데 장진주, 촉도난 다음으로 넘버 3 유명한 작품입니다. 200의 재능을 장안천지에 널리 알리게 했던 작품입니다. 물론 현종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고 특히 양귀비는 이 연작시를 좋아해서 늘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양귀비처럼 이 작품을 외우시면 양귀비와 같은 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장안에서 봉공한림으로 재직할 때인 대략 743년이나 744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두 세수로 구성된 7원악부 형식의 연작시입니다. 정교한 시상의 조합과 염려한 필체로서 목단화와 양귀비를 하나의 이미지로 묶어서 묘사하는 고도의 예술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화면에 침양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종이 침양정 앞에 모란을 심어놓고 만개 쓸 때 양귀비와 함께 행차를 나갔는데 수행하고 있던 이백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서 지은 작품입니다. 화면에는 현재 흥경궁 공원의 모습입니다. 흥경궁은 대명궁, 태극궁과 더불어 당대 3대 궁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면의 당시 모습을 다시 보거나 조감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현종 이전에는 황제들이 대명궁에 거주하면서 직무를 보았는데 수차례 정변이 일어나면서 현종은 흥경궁으로 옮겨 이곳에 근정전을 짓고 안세의 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27년간 이곳에서 개원성세의 업적을 이루어냅니다. 제일 아래 현종이 침무하던 근정전이 보이고 왼쪽 건물이 화학 상휘루입니다. 현종이 형제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논일던 장소입니다. 위쪽에 멀리 치명정이 보이고 그 앞에 연못인 용지가 보입니다. 오늘 공부할 무대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현종이 근정전에서 정사를 보다가 양귀비와 함께 치명정의 행처에서 용지 앞에 핀 목단화를 보면서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럼 먼저 기꼬를 보겠습니다. 운상의상 화상용하고 운상의상에서 운자는 양귀비가 입고 있는 빛나고 화려한 의상을 비유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상용에서 화는 양귀비의 아름다운 미모를 비유합니다. 물론 여기서 화는 목단화입니다. 그런데 운자를 옆자에 오르라는 설이 있는데 목단화의 입을 보면 양귀비의 화려한 의상이 연상된다라는 해석입니다. 구름은 그대의 화려한 의상을 생각나게 하고 목단의 꽃은 그대의 아름다운 얼굴을 생각나게 하네. 구름과 꽃으로서 양귀비의 아름다운 자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전체 시상을 재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목단화와 같이 화려한 양귀비의 미모를 찬미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승구를 보면 춘풍불암 노화농이라 화자가 승구의 노화로 시상을 이어받습니다. 춘풍은 봄바람이고 불함은 난간을 스쳐 지나간다. 그래서 난간은 물론 침양정을 가리킵니다. 침양정 안에서 양귀비와 현종이 밖에 피어있는 목단을 바라보고 있고 그 모습을 옆에 시중하던 이백이 작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화는 이슬 맞은 목단꽃, 농은 더욱 진한 빛을 띠고 있다. 봄바람은 난간을 스치고 지나가고 이슬을 머금은 목단화는 더욱 진한 빛을 띠고 있네. 여기서 노자는 양귀비의 천연미색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데 일설에는 이슬은 현종의 총애를 비유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음 정구를 보면 시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비 군옥 산두견이면 약비는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인데 결구의 회형과 이어지면서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반드시 뭐뭐일 것이다라는 뜻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군옥산은 신화와 전설 가운데 소학모가 산다라고 하는 산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선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양귀비를 군옥산의 선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승구에서는 이슬 머금은 천연미색의 양귀비를 비유했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선녀와 같은 황홀한 미모를 지니고 있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합니다. 노화가 군옥산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군옥산 위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선녀가 아니라면
회향, 회는 반드시, 향은 어디 어디에서, 요대, 월화, 요대는 소학모가 산다고 하는 궁전 이름인데 군옥산과 같은 의미로서 선녀가 사는 곳입니다. 선녀가 산다고 하는 요대, 달빛 아래에서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전구의 군옥산을 요대로 이어받아서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양귀비를 요대 궁전에 살고 있는 선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종 앞에서 두 사람의 행차하는 모습을 악곡의 가사로 짓고 있는데 극도에 찬미하는 이미지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백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백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의 창작 배경을 보면 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침향정에 행차해서 모란꽃을 감상하는 장면을 이백이 직접 현장에 불려나와 영을 돋구기 위해서 작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서안시내 교통대학 옆에 있는 흥경군 공원을 보고 계십니다. 1958년에 복원 수리했다고 하나 당시의 모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재의 모습은 당시의 규모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 7년 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러한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잘 몰라서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는 흥경군 공원 방문하셔서 양정에 한번 올라보기 바랍니다. 기구에서 화상령으로서 전체 시상을 제기합니다. 이 시로 인해 화려한 목단꽃이 양귀비를 상징하고 부유함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구에서 시연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화자입니다. 화면에 운상 이상에 해당되는 구름 모양의 당시 의상을 재현한 것입니다. 양귀비도 아마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구에 오면 계절과 장소를 설명합니다. 노화로서 시상을 이어받습니다. 이슬 맞은 목단화는 현종의 두터운 애정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으로서 애정의 기품을 암시합니다. 전구에 오면 목단화로서 비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군옥산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선녀와 같은 자태를 지니고 있다고 찬미합니다. 그리고 약비와 회양의 관용구를 사용해서 군옥산에 사는 선녀가 아니면 요대 궁전에 사는 선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서학모가 살고 있다는 선녀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군옥산과 요대의 전설을 통해서 양귀비의 미모는 성경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선녀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백 아무리 취중이지만 너무 아부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평조 제1편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구름은 그대의 화려한 의상인가 생각되고 모란꽃은 그대의 아름다운 얼굴인가 생각된다. 봄바람은 난간을 스치고 모라는 이슬을 머금고 고운빛을 띠고 있네. 만약 군옥산 위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선녀가 아니라면 반드시 선녀가 사는 요대 달빛 아래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云向衣裳花向容，春风拂槛露华浓。若非群玉山头见，会向瑶台月下